화실수학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지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이번 2022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제가 담임하고 있는 학교들 중에 몇 학교를 선별해서 각 학교의 간단한 기출 분석 및 해설 강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지금 준비한 학교는 신도고등학교이고요. 신도고등학교 이번 2022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하자면 우선 출제 범위는 수학 상해 다항식의 연산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의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 및 x세제곱은 1 또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 오메가의 성질까지 출제되었고, 아마 기말고사 범위부터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부터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연립방정식부터 도형의 방정식의 일부분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어찌됐든 출제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한 출제 문항수도 총 22문제로 선택형 18문제, 서답형 4문제로 출제되어서 타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출제 범위가 많거나 또는 출제 문항수가 많거나 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평이한 출제 범위와 일반적인 문항수로 출제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난이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하자면 전체적인 난이도가 조금 높은 수준이었어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 수준의 문제가 한 70에서 80% 정도의 이제 킬러 문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문제가 2문제 또는 3문제 정도의 출제를 많이 했는데, 이번 신도고등학교는 약간 평균적으로 문항이 어려웠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체 22문제 중에서 중반부 문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번호를 말하자면 10번부터 13번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워하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쉽고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전형적인 시험지 구성이 아니라 중반부에서 오히려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있고, 후반부의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나 또는 서답형 문제에서도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함정이 있거나 많은 학생들이 꼼꼼히 하지 않으면 감점 요소가 있거나 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었다 라고 보여서 난이도가 조금 균등하게 상향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인근 학교, 제가 담임하고 있는 학교들 중에 시험 문제의 구성이 가장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간단하게 분석 마치고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번 신도고등학교 기출문제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들이 아주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좋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는데, 시간 관계상 모두 풀어드리긴 좀 어렵고 3문제 정도 선별해서 풀어드리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객관식 선택형 문제 12번 문항인데, 11번 문항도 참 좋았는데 11번 문제까지도 같이 풀기엔 시간상 3문제만 선별했습니다.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고 다항식 fx에 대하여 다음 간화 조건을 만족할 때의 요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시험 보고 나서 다시 학생들이 복귀하였을 때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요 문제가 제가 시험 대비에 사용하는 제 자체 교재에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볼게요. 다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다항식 fx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는데, 일단 첫 줄에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라고 했으니까 보자마자 우리 친구들이 근과계수의 관계를 써먹어야겠다 했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 이다를 해놓고 fx가 다항식인데, 다시 몇 차인지 모르는 그냥 다항식인데 가와 조건과 나 조건을 만족할 때의 요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가조건을 봤더니 fx라고 하는 어떤 다항식이 알파를 집어넣으면 베타가 나오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알파가 나온대요. 이러한 표현이 있을 때 중요하게 아주 강조한 점은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관한식이 나오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 관한식이 나오도록 식을 변형해야 된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 근과계수의 관계를 해놨던 게 있잖아요. 즉, 요 근과계수의 관계의 합의 관계에서 알파는 으로 정리한다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똑같이 베타는 으로 정리한다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의 관계를 얻어낼 수 있겠죠. 다시 F 알파는이 베타인데 베타는이 알파 마일과 같으므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과도 같겠죠. F 알파는 1. 마찬가지 F 베타는도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과도 같습니다. 그럼 다시 fx라고 하는 어떤 다항식은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으면 각각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과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 두 가지의 등식을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x의 자리에 알파와 베타를 대입한 것이 성립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그게 뭔 소린데요?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넘기면요. fx 더하기 x 더하기 1 는영의 등식이 x 값을 알파 베타 넣으면 성립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가 좌변이 몇 차인지 사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는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등식을 우리가 다항 방정식이라 부르죠. 몇 차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다항 방정식의 x값을 알파 베타 두 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 좌변의 그럼 인수분해 역시 x마 알파, x마 베타 두 개를 인수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다시 fx 더하기 x 더하기 1은의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말하지만 fx의 차수 몇 차인지 알 수 없음이죠. 다시 말하면 우변의 인수 분해가 요 두 개의 인수만 갖는지 알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뒤에 인수가 뭔가가 더 붙을 수 있다는 거지. 사실은 객관식 문제이기도 하고 정답을 고르는 것, 정답을 구하는 것에서는 사실 얘를 간과하여도 문제가 정답이 구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풀이를 하자면 fx의 차수를 알 수 없으므로 우변에 뭔가가 인수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줘야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아마 이 문제가 서답형, 서술형 문제로 출제되었다면 이 부분을 간과한 학생 또는 상수를 붙인 학생은 감점됐겠죠. 어찌됐든 자 이제 요 다항식이 x-알파, x-베타를 x-알파, x-베타의 1차의 곱인 다항식을 전개하면 요 좌변과 같아지는 거 이해될까요? 요 좌변의 x는 요 2차 방정식의 x값이 알파, 베타면 요 좌변의 인수분해가 얘인 거죠. 다시 말해 요 짝대기 다항식이 저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좌변인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qx 이거겠죠. 그러면 fx는 하고 넘겨보면 뭐를 요 좌변의 꼬랑지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q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까지 알아내요. 뭐를? fx는을요. 그런데 qx가 뭔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나조건에서 fx를 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에 나머지를 rx라 하자. r한테 요거를 더하고 넣은 걸 더해라 잖아요. 잘 보자. 나조건에서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x라 하자 라 했는데 지금 정리한 식이 fx는 네모 곱하기 짝대기 더하기 물결로 써있는 거 얻은 거죠. fx를 네모 곱하기 짝대기 더하기 물결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물결의 차수가 1차이고 네모의 차수는 2차이므로 fx를 2차인 네모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인 물결이다. 맞아 아니야? 맞는 거죠. 따라서 rx가 마x 마일입니다. 다 했네요. 뭐를? 구하라고 한 r 알파분의 1 더하기 r 베타분의 1은 r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1 이므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통분한 뒤에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산수 마무리하면 되겠죠. 마무리까지 한번 해볼까요? 단순하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이므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1인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답이 마이너스 3이겠다. 정답은 5번 이겠네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객관식 문제여서 사실은 요 QX가 없더라도 문제가 풀리지만 요 논리적인 정확한 다항식과 인수분해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두 번째 문제로 서답형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면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하고 fx를 gx로 나눈 못과 나머지가 gx-x제곱이다래요. 다시 fx가 몇 차인지 또 모릅니다. 방금 문제랑 같이. fx가 그냥 다항식인데 gx도 그냥 다항식이고 fx가 뭔지 모르는데 뭔지 모르는 gx로 나누면 못과 나머지가 또 뭔지 모르는 얘래요. 그럼 가족권에서 말하는 것을 식으로 세팅을 해보면, 식으로 세워보면 fx를 gx로 나누면 목도 그렇고 나머지도 그렇고 쟤다라는 얘기는 fx를 gx 곱하기 gx-x제곱 더하기 gx 빼기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겠지. 다시 말해 fx를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라는 세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 fx, gx가 어떠한 식인지 전혀 몰랐는데 가족권을 세팅하고 나면 알 수 있는 것은 fx를 네모로 나눈 나머지가 물결이다 란 의미에서 gx-x제곱인 물결의 차수가 네모인 gx의 차수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gx의 차수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 요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gx가 3차 이상이라면 gx한테 x제곱을 뺀 얘도 3차 이상이고 요 부등식이 성립하지 못하겠죠. 똑같은 이유로 gx가 1차라면 1차 다항식 gx라면 gx 빼기 x제곱은 얘는 2차 다항식이 되니까 2차 다항식의 차수 2와 1차 다항식의 차수 1이 부등식 안 되겠지. 그래서 gx가 2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더 나가면 g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어야 얘는 2차이고 2차항의 최고차항 개수가 1인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인데 x제곱이 빼진 1차가 되어서 요 차수가 요 차수보다 작다가 되겠죠. 즉 gx가 2차인 것뿐만 아니라 gx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느냐면 말한 건 지울게요. gx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느냐면 따라서 x제곱 플러스 뒤에 붙은 1차 항의 개수와 상수만 모르는 이러한 다항식의 꼴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a, b는 상수. 내가 마음대로 아무거나 붙인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사실은 요 문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이고 이번 신도고등학교 모의고사 기출을 조금 변형해서 낸 거라고 볼 수 있고 모의고사 문제를 충분히 반복하고 연습했던 학생들은 여러 번 봤던 문제구나 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gx를 여기까지 세팅했습니다. fx 눈에다가 다시 gx를 세팅한 것을 넣어볼게요. 즉 f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ax 플러스 b를 곱하고 ax 플러스 b를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나조건과 다조건을 이용해서 a, b를 구하면 되겠다. 인데 나조건부터 봤더니 fx의 최고차항 개수가 1이래요. 요 전개식에서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여기밖에 안 생기겠죠? 그래서 a 값이 1이다 라는 걸 알아내는 거야. 나조건을 위해. 자, 그럼 fx는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 x 더하기 b, x 더하기 b 라는 것까지 알아내겠죠. 그럼 이제 다조건을 이용해서 b만 구하면 끝나겠다. 인데 fx를 다조건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다. 라는 얘기는 f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f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b 플러스 b와 마이너스 1 플러스 b 곱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b 한 것이 3이다. 이 말이죠. 전개할게요. 1, 1 지워지고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3이다. 그럼 b도 지워지네요? 그럼 b제곱이 4이므로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가 된다. 그럼 fx가 플러스2이기도 하고 마이너스이기도 하니까 유일하지 않잖아요. 싶지만 f2가 0보다 크다인 f2를 구하여라. 이니까 2와 마이너스 2일 때 b값이 2와 마이너스 2일 때의 fx를 다시 정리해서 써보면 2면 b가 2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x 더하기 2 x 더하기 2 이고 fx가 또는 마이너스 2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겠죠? 그런데 f2가 뭐보다 어쩌고인? f2가 0보다 크다인 f2를 구하여라. 이니까 fx는이 두 번째 식이면 안 되겠죠. 왜요? f1에 2를 넣으면 0 되고 0 되어서 싹 다 0 되니까 0보다 크다가 못 되잖아. 다시 말해, 이게 안 되고 fx는 이거구나. 따라서 f2는을 계산한다면 4 더하기 2 더하기 2인 8 곱하기 4 더하기 4 니까 얼레? 답이 36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가 이상하죠, 저? 맞는데 여기까지? 산수가 이상한가? 4, 2 미안합니다. 이게 32죠? 32 더하기 4니까 36 미안해요. 그래서 정답이 F2는 36 이다를 학교에서 출제 의도로 출제하고 이렇게 모범 답안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사실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답안에 문제가 있어요. 다시 일단 봐봐. 나조건을 내가 해석할 때 있잖아.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다를 해석할 때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x제곱과 ax가 곱해진 3차항인 ax 세제곱이므로 a가 1이다 라고 설명했는데 사실은 a 값이 그냥 상수이니까 a 값이 0일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다시 나조건을 해석할 때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누어 해석해야 돼요. 즉 a 값이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야 돼. a 값이 0이 아닌 경우 a가 최고차항 계수가 되는 경우를 구한 것이 답이 36인 거고요. a 값이 0이어서 만약 최고차항 계수가 얘가 없고 b가 되는 경우, 즉 b가 1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러면 만약 다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b가 1인 경우는 안 된다 하는 건데 이 문제는 풀어볼게요. 다시 a가 0이고 b가 1인 경우를 해보면 뭐를? fx는을 계산해보면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1 더하기 1으로 fx는이 x제곱 플러스 2로 바로 나옵니다. 그죠? 다조건을 쓰지 않아도. 그런데 다조건을 요 fx 역시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모순이 안 생기고요.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더 나가서 f2가 0보다 크다. 역시도 모순이 없어요. 따라서 올바른 정답은 6과 36 모두를 적어야 정답입니다. 쌤 생각에는 물론 이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될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학교에 선생님께서 출제하신 출제 의도가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하여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하여 이렇게 출제한 것 같아요. 근데 A가 0이고 B가 1인 경우에도 다조건과 요조건의 모순이 없다는 것을 체크해야 되는 것을 출제하신 분도 간과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개한 답안지에 대해 이의 제기한 친구가 있어서 다시 답안지를 수정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너무 잘난 척하는 그 출제자를 뭐 험담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출제자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중요한 점은 쌤이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점은 요 경우에도 모순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쌤 담임 학생이었어요. 내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 그래서 그 학생 덕에 사실 쌤도 이런 경우도 모순이 없구나라는 걸 발견해 본 거죠. 사실은 모의고사 출제 문제의 출제 의도가 이거였고 모의고사 문제의 출제의 그 문제 원본에서는 B가 최고차항 개수가 A가 아니고 B가 되는 경우에 다조건을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A가 1인 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변형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둘 다 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나서 학교에서 모범 답안 또는 서술형 채점 기준 같은 걸 발표할 텐데 그걸 보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기보다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더 나가서 생각하는 진취적인 어렵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잘난 척 그만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로 서답형 4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서답형 4번으로 마지막 문제였고 사실 쌤이 PPT에는 이렇게 문항만 따오긴 했지만 신도고등학교의 시험지와 답안지에는 T값의 범위에 따라 GT의 식을 각각 그 빈칸을 채우고 그래프도 좌표 평면에 디테일하게 점까지 표현해서 그리세요. 이렇게 그래프의 좌표 평면까지 답안지에 제시해서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문제를 좀 꼼꼼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아주 퀄리티 좋은 문제들로 냈습니다. 아까 그 한 문제에 정답에 오류가 있던 것이 조금 아쉽지만 어찌됐든 자, 이 문제 마지막으로 해볼 건데 아주 중요하고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 신도고등학교 x 범위가 t부터 t 플러스 1까지일 때의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관찰하는 유형의 문제가 신도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이번 2022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은평구 기출 문제 중에 은평 9에 소재하는 학교 중에 동명여고에서도 나왔고요. 또 대신고등학교는 사실 좀 은평구라 보기 어렵지만 쌤 담임학교 중에 있어서 대신고등학교에서 나왔고 또 어디더라? 한 학교 더 나왔는데 어찌됐든 3개 이상의 학교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x의 범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관찰하는 것을 또 새로운 함수로 관찰하는 것. 아주 많은 학생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워하는 데다가 스스로 푸는 것을 더 어려워하죠.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함수 그래프의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문제니까 또가 아니라 우선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할 줄 알아야 되는데 2차 함수의 식은 알려줬으므로 fx를 알려줬으므로 fx의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니까 꼭지점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즉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대칭축이 x는 1인데 요 2차 함수를 t부터 t 플러스 1까지의 x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관찰하여라 입니다. 문제는 t값과 t 플러스 1의 값이 뭐인지 알 수 없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t부터 t 플러스 1까지의 x의 범위로 잘라야 되는데 t 플러스 1이 대칭축인 x는 1보다 더 왼쪽인지 끼고 있는지 더 오른쪽인지 알 수 없고 어디에서 자르느냐에 따라 최소의 순간이 달라질 테니까 다시 말하면 경우를 나누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t 플러스 1이 대칭축보다 왼쪽인 경우와 대칭축을 끼고 자르는 경우와 대칭축보다 오른쪽으로 자르는 경우인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왜요? 그 세 가지의 최소값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리면서 설명해 볼게요. 다시 첫 번째, 대칭축이 x는 1인데 t 플러스 1이 둘 다 왼쪽으로 자르는 경우에는 t 플러스 1로 자르게 되므로 t 플러스 1에서의 함수의 값이 최소값인 거죠. 두 번째, 어떻게 써야 판서를 잘할까? 두 번째, 대칭축이 x는 1인데 t 플러스 1이 대칭축을 끼고 자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잘리니까 꼭지점에서의 y의 값이 최소값인 거죠. 세 번째,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대칭축이 x는 1인데 t 플러스 1이 대칭축보다 둘 다 오른쪽에 있다면 이렇게 잘리니까 t에서의 함수의 값이 최소값인 거지. 다시 말해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대칭축의 x는 1인데 t 플러스 1로 자른 최소값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다르죠.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자, 근데 나누어서 풀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다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의 차이는 첫 번째 경우는 대칭축 x는 1보다 오른쪽 기준선인 t 플러스 1 값이 더 왼쪽에 있을 때인 거죠. 다시 말하면 t 플러스 1의 값이 1보다 작을 때인 거지. 따라서 t 값이 0보다 작을 때가 이렇게 잘릴 때입니다. 다시 두 번째, 대칭축인 x는 1을 t와 t 플러스 1이 끼고 자를 때에는 t, 1, t 플러스 1 순일 때인 거죠. 요 부등식을 풀어서 정리하면 t 값이 0에서 1일 때입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 대칭축인 x는 1보다 세로선 왼쪽의 세로선인 x는 t가 더 오른쪽에 있을 때니까 t 값이 1보다 클 때인 거야.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경우는 t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경우는 t가 0에서 1 사이일 때, 세 번째는 t가 1보다 클 때라고요. 그래서 요 첫 번째 경우인 대칭축보다 t 플러스 1이 왼쪽에 있는 t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최소의 값이 함수의 최대값, 주어진 2차 함수의 최소값이 t 플러스 1의 x값에서의 함수의 값이니까 f t 플러스 1로 함수 fx 자리에 t 플러스 1을 대입하면 t제곱 마이너스 1이겠죠. t 플러스 1을 요 x 자리에 대입하면. 다시 말해 t가 0보다 작을 때에는 gt는 이 t제곱 마일이다 이 말이야. 똑같이 두 번째 경우, 즉 대칭축을 t 플러스 1이 끼고 자르는 0부터 1까지의 t범위일 때에는 최소값이 꼭지점에서의 값이니까 f1의 값이고 1에서의 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1이므로 t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 gt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될까요? 마지막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할게요. t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최소의 값이 t에서의 값인 ft일 때이고 언제? t가 1보다 클 때에는 최소의 값이 x가 t일 때이고 t의 값을 넣으면 x 자리에 t-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므로 gt는 2 t-1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서 쓸게요. 1번에서 뭐라 했냐면 gt의 식을 t의 범위에 따라 각각 구하래. 지금 그걸 한 거죠. 다시 gt는의 식이 얘거나 요놈이거나 이거거나 인데 t 값의 범위가 0보다 작으면 얘, 0에서 1 사이면 얘, 1보다 크면 얘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gt는을 이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쓰면 t 값이 0보다 작을 때에는 t제곱 마이너스 1, t 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에는 마이너스 1, t 값이 1보다 클 때에는 t-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gt는을 요 빈칸, 아까 말했듯이 그 답안지에 빈칸을 이렇게 뚫어놓고 이 빈칸을 채우세요. 이렇게 냈는데 요 빈칸에 맞게 쓰는 것.
과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가 5점 이니까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게. 다시 GT눈의 그래프는 지금 GT눈은 뭐에 대한 함수죠? t에 대한 함수식으로 이루어진 t에 대한 함수지.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뭐에 대한 함수지? 라는 대답을 잘 못해요. 이해를 잘 못하고 뭐에 대한 함수다 라는 얘기는 문자가 뭐고 뱉어지는 값이 뭐냐, 뭐 문자를 말하는 거, 문자. 쉽게 생각하면 다시 GT눈은 t에 대한 함수고, 즉 가로축을 t축, 세로축을 y축이라 생각해야겠죠? t의 값이 0보다 작다 일 때에는 이러한 2차 함수입니다. 아, 그래프를 조금 더 위로 그려야겠다. 미안해. 다시 한번 그릴게. 쭉 이렇게 그릴게요. 너무 위로 그렸나? t, y. t의 값이 0보다 작다, 즉 y축보다 왼쪽 경우에서는 t제곱 마일이니까 0,-1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t가 0보다 작을 때만 그립니다. 즉 여기를 그리면 되겠죠. 오른쪽을 버리고. 마찬가지 t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1 가로선이에요. 요 마이너스 1에서의 가로선을 1까지 그립니다. 그 다음에 t가 1보다 클 때에는 꼭지점이 1,-1이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t가 1보다 클 때에만. 그럼 요 점의 좌표는 2가 되겠죠. 그래서 GT의 그래프가 이렇게 약간 포물선이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밑바닥이 조금 더 그릇처럼 평평한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이 1번입니다. 자, 이제 2번을 해보면 요 GT 그래프, 지금 그린 그래프와 y는 t 플러스 1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여라 라는데, 지금 가로선이 t축, 세로선이 y축이니까 y는 t 플러스 1의 직선 역시 요 평면상에 그릴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요 평면상에 y는 t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면 y는 t 플러스 1의 절편은 t절편이 마이너스 1, y절편이 1이니까 이렇게 되어 GT의 그래프와 y는 t 플러스 1이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있어요? 1개, 2개. 요 점들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거지. 자, 근데 정리하자면 요 점을 A점, 요 점을 B점이라 할 때 A점의 좌표는 사실 그림을 정확하게 그렸더니 나왔죠, 바로. A점 좌표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근데 B점의 좌표를 이제 구해야 하는데 요 y는 t 플러스 1의 그래프와 이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인 거지. 요 함수의 그래프의 식이 뭐였죠? 예. 그러니까 요 B점의 좌표는 요 마지막 함수식과 y는 t 플러스 1을 연립하여 t값을 구하고 t가 1보다 큰 값을 골라야지. 해볼게요, 계산까지. 자, B점의 좌표부터 구하는데 t 플러스 1은 과 2차식인 t-1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연립합니다. 이 말이죠. 즉 t제곱 마이너스 2t, 이거 우변 전개하면 좌변으로 이항해서 t제곱 마이너스 우변으로 3t, 우와, 마이너스 1 능령이네요. 계산이 아주 복잡하죠? 더러운 거지 사실. t는 하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더하기 4로 13이죠? 근데 t값의 범위가 어디? 1보다 클 때의 b점 좌표니까 t값의 좌표가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 이거겠다. 그런데 교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니까 아까 A점 좌표를 썼듯이 T점의 좌표만 구하면 안 되고 Y좌표 역시 구해야죠. 즉 T값이 얘일 때의 Y값도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차 함수식에 넣거나 2차 함수식에 넣어야 되는데 어디에 넣는 게 당연히 낫겠어요? 1차에 넣는 게 당연히 나은 거지. 언제나 1차와 2차 연립한 방정식의 근을 찾거나 교점을 찾을 때에는 1차식에 넣는 거야. 어찌됐든 그 y는 계산은 뭐야? 2분의 5 플러스 루트 13 이므로 B점의 좌표는 이제 얘, 얘라고 쓰기만 하면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쌤 생각에는 아마 이번 문제에서 t값의 좌표만 구한 학생이 꽤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배점이 낮은 것이 조금 아쉬워요. 배점을 한 3점 또는 4점으로 했다면 요런 t값만 구했던 친구들은 아마 부분 점수만 받겠지. 자, 지금까지 좀 급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이지만 신도고등학교 2022학년도 1학년 1학기
실제 기출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범위와 문항수와 난이도에 대해 분석하고 그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 좀 다룰 만한 문제 3문제만 선별해서 풀어봤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치른 첫 중간고사로 많이들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경쟁된 상태에서 시험을 처음 한번 봐봤을 텐데 결과적인 부분이 학생별로 아쉬운 학생도 있고 만족스러운 학생도 있겠지만 너무 아쉬운 점이나 부족했던 점만 부각해서 보기보다는 부족했던 점을 물론 판단하고 봐야 되긴 하지만 그 후 앞으로의 학습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학습을 이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신동고등학교 문제가 아까 처음부터도 계속 말하지만 아주 전반적으로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쌤이 담임하고 있는 신동고등학교 재원생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자랑을 한마디 더 붙이자면 신동고등학교 수학 1등이 제 담임학생 중에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수학적으로 훌륭하게 더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지금도 제 담임으로 배정받은 모든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신동고등학교 2022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 중간고사 기출 분석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